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틀 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법무장관을 사표내고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상당한 기대도 있고 또 정치에 전역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시각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이로 보면 뭐 1973년생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최연소, 지금 만으로 50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험난한 여의도 정치판을 제대로 헤쳐갈 수 있을지 우려도 되고, 또 국힘당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서울법대 나오고 고시도 일찍 패스를 하고 또 언변이 거침없기 때문에 두뇌 회전도 굉장히 빠른 그런 인물입니다. 국회에서 뭐 여당들을 대받아치는데 아주 능선능란하고, 그래서 굉장한 기대와 또한 그 너무 일찍 등판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이상로 대기자님, MC 기자 출신인 이상로 대기자를 모시고 한동훈 장관의 비상대책위원 임명에 대해서 또 들어보고, 또 그 뒤에는 또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남광규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전화 연락을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대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상로 기자님. 예. 네, 접니다. 예, 예.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이틀 전에 예.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표내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네. 이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예. 참, 이거 참, 예, 충격적인 건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갖다 국힘당에서 이걸 바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상당히 그건 좀 시기상조라고 보시는지, 또 정치가로서의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법하고 정치하고 또 다른 분야인데 모르겠어요. 네, 예,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비상대책위원장을 필요했는가? 예, 이유가, 이유가 뭐냐. 먼저. 국힘당 내부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이 잘못됐으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뭔가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험성화. 예. 근데 그 리스크는 김기현 리스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리스크는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과 김건희 리스크지. 예. 김기현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아, 겁니다. 쌍방 부부네. 양쪽 다. 예,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네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지 이게. 부부 리스크네. 예. 김기현이 리스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김기현 씨가 그냥 뭐 뒤집 쓴 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씨 하라 그러니까 했고. 네, 예. 그만두라니까 그만둔 거예요. 네. 그 성격이 온순한 거 아니죠. 그냥 예예, 네. 용산에 그냥 예예 하는 거 아니라 스타일이. 그렇죠. 비비고, 네, 잘 비비고. 일단, 그 문제, 이제,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예. 뭐든지 어떤 병이든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예. 그러니까 원인이, 예, 국힘당 원인이 김건희와 그리고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대통령 부부가 문제네, 그러니까. 예, 부부가 문제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으면 이걸 해결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과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당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서 당 대표가 물러나고 그 새로운 당 대표, 말하자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선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임을 하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 미루기 위해서 당 대표를 해임하고 다른 새로운 당 대표를 만들었죠. 선임했다.
근데 그 당대표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당대표가 새로 된 사람이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데. 윤석열 꼬붕 아닙니까? 말로 이야기하면 꼬붕 아닙니까? 완전 꼬붕.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장이. 예.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이었다. 그 아바타를 말로 하잖아요. 한동훈이가. 윤석 아바타라고. 한 몸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한 몸이. 예. 좋은 의미의 한 몸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직원을. 그렇죠. 탄핵 때. 예. 박근혜 탄핵 때 이 둘이. 예. 특검팀에서. 예. 그, 있지도 않은 그 증거 조작을 통해서. 최순실 공동연명체. 예. 네. 태블릿 PC,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런 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문영표 복지부 장관, 전 복지부 장관을 위증교사까지 한 부분 아니에요. 예. 밝혀서 시켰다 그러면 고생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느냐, 그렇게 해서. 반협박이네요, 반협박. 어쨌든 말하자면 저는 내란죄를 범했다. 내란죄.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는 그러네. 원죄. 네, 원죄가 있는 거죠. 원죄가 윤석열이 제일 클 거고. 그 행동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실무팀장이에요. 실무팀장. 예, 실무팀장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한 몸이 좋은 의미의 한 몸은 아니었고 나쁜 의미의 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혹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또 잘할 수는 없을까요? 자,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이제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동훈 씨 본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대한민국 그 여권 그리고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렵지만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대표가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 노태우 전담 받고 일어서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거죠. 그러니까 탄핵에서의 모든 잘못은 윤석열이가 시켜서 한 거고 윤석열이가 결정한 거고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최소원 씨 지금 붙들고 있는 것도 감옥에 붙들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최소원도 풀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원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때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문제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징역 구형을 5년 받았어요. 5년. 네. 5년.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공소 취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취하해버리는 거. 공소 취하, 1심 판결이 나면 공소 취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소 취하를 해버리고, 그것이 우리가 국제소송, 그러니까 엘리어트에 돈은 저쪽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자기들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고 하는 공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과거에서의 모든 일은, 탄핵 과정에서의 모든 일,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와,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영수가 잘못한 거다. 라고 그 책임을 저쪽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라고 특명을 내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뒷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건 조금 이따 드리고. 일단, 그래야 윤석열이가,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과거는 모두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를 뽑아줬을 때, 국민들이 뽑아줬을 때 기대했던 바가 있어서, 그건 뭐냐?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였다. 근데 청산 못했으니, 청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 대표로서. 수사하는 척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문재인에게 빚을 진 사람은 윤석열이지 한동훈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의 모든 잘못은 탄핵에서의 모든 잘못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영수하고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야. 박영수한테 전부 밀어버리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들어줬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만들어줬을 때 국민이 기대한 바가 문재인 적폐 청산하라고 그러는 건데, 못했어. 그러니까, 문재인 수사해야 돼. 아니, 문재인 수사가 어떻게 지적부자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구름을 담는 거 같았지? 된다는 것이죠. 그 그렇게? 다음에,
4.15 부정선거 문제 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예. 또 국정원에서 위험하다고 그랬으니까 예. 4.15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해서 다음 또다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 사전선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단도리 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지시가 단호하지 않다 이래 보시네요. 그러니까. 저 지시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예.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움직이면 예. 그대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예. 행동을 그대로 하면 누가 예. 따라주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면 한동훈 자체가 죽네요. 안 된다는 거죠. 허허, 예. 딜레마네, 딜레마. 그러니까 그건 딜레마니까 예. 그 6.29 선언 제2의 6.29 선언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자기 불나방이가 불속에 들어간 꼴이네요. 예.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라면 예.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해야 되는 윤석열이가 나를 밟고 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아니, 밟고 윤석열 일어서라. 대통령이 심적으로 그런 사람입니까? 어찌 됩니까? 그런 이게 사람이 안 돼.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아니, 거죠. 그럼 두 사람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네요. 예, 그러니까 예. 충돌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서로 사바사바해서. 그냥 그냥 뭉개고 하는 식으로. 뭉개는 뭉개고. 거죠. 아, 뭉개게 되면 한동훈이도 죽고 예. 윤석열이도 죽고 김건희 여사도 죽고 다 죽네요. 네, 그다음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호. 여권도 여기 4월 10일 총선에서 필패하고 예. 참패하고 대한민국도 죽는다는 거죠. 아니, 그럼 한동훈 장관이 큰 리스크가, 엄청 리스크가 크네요. 엄청나게. 한동훈이가 이제 여기서 영웅이 되느냐 영웅이 되지 않느냐는 기회니까 사람에겐 예.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이를 밟고 일어서느냐. 그 영웅 되느냐, 개죽 쏘느냐, 그거네요. 그렇죠. 윤석열이를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윤석열을 죽이고 자기가 사느냐, 예. 자기도 끌어안고 같이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 근데 그 사람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같이 끌어안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을 밟고 일어설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 중요한 건 뭔지 하면 예.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밟고 일어서야만 예. 한동훈을 밟고 일어서야만 모든 게 해피하게 되고 윤석열이도 예. 아프지만 예. 그래도 참을 수가 있죠. 아, 전두환식이네, 전두환식. 그러나 만약에 예. 여기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이를 비난하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만약 밟고 일어서지 못하고 예. 제3의 인물 예. 다른 사람이 이제 정권이 바뀌다든가 예. 다른 사람이 들어서서 하게 되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세 사람 다 죽게 되네,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세 사람 김건희, 뭐 윤석열, 한동훈이가 예. 다 죽게 된다는 거죠. 허허.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 윤석열이가 죽어주는 겁니다. 그래 할까요? 예. 그러니까 할 거 안 할 거는 두 사진이 치고 저는 지금 당일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 탄핵에서 잘못된 거는 박영수하고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소원이도 풀어줘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건희도 이건희, 예. 공소 취하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 아직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다 사면해야 하고, 예. 예. 다 해줘야 돼.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명예회복, 예. 명예회복 같은 거 시켜줘야 예. 되고 최소한도 명예회복 시켜줘야 돼. 예. 그리고 변희재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돼.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윤석열 한동훈 저질렀기 팀장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원죄를 저질렀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하려면 예.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전두환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백담사 가겠다 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는 피타격을 받지만 예. 그러나 윤석열이 이제 한동훈이한테 얻어맞는 게 훨씬 가볍죠. 쟤 맞는 거지. 훨씬 유리하다. 예.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때리면 허허. 자기 임기가 끝난 뒤에 이제 제3세력에 나와서 윤석열을 때리면 윤석열이 한동훈은 둘이 동시에 가버린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잘못은 윤석열과 예. 김건희 부부가 했다. 예. 김건희 부부가 했다.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예. 한동훈이를 내세웠다. 미안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나쁜 의미의 한 배를 탄 사람이다. 예.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려면 예. 윤석열이가 죽어줘야 된다. 아니, 예. 그러면 김건희 특검 그것도 그거 끝나고 하자 그러는데. 자,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예. 완벽하게 정치적인 공세입니다. 정치 공세죠. 4월 총선. 자, 그러면 어떡하느냐.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불려 들어가고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넌 기자회견하고 그걸 어떻게 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한동훈이가 묘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좋아하지 않고 윤석열 좋아하지 않은 예.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예. 김건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올바르지 못한 정치적인 공격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똑같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하하. 예. 똑같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동훈이가 유리해요. 저 똑같이 예. 정치적으로 직접 윤석열이 가는 것보단. 예. 한동훈이는 문재인한테 비친 일이 없어요. 자, 오케이. 예. 김정숙. 예. 그 온로비, 예, 예. 특검하자. 예. 예.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이재명이 부인 특검도 하자. 예. 아, 그래. 맞받아칠 수 있네요. 맞받아쳐야 되는 거죠. 아, 예. 맞받아치는 거 계속, 예. 계속 맞받아치는 겁니다. 왜? 예. 그러면 국민들이 여론이, 예. 맞아. 왜 김건희만 특검해? 이렇게 해서 절대로 특검을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특검을 하게 하면, 한동훈이는, 예. 그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력이 없잖아요. 초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특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번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한동훈이 좋아하지 않지만, 예. 그러나 이 특검,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인 특검이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이 정치적인 공세를 피해야 된다. 우리 우파가 잘못하는 게 정치적 공세를 잘못 핀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정치가 초짜인데, 나이는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불안하네요. 저는 그건 할 것 같은데요. 그건 할 것 같아요. 예, 그건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머리는 잘 돌아가잖아요. 머리 상당히 빠르게 잘 돌아.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가 아니라 나쁜 머리는 잘 그리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과천천사 물어본 제가 저쪽에 술집에 식당에 그 밖에 나가가지고 외식을 안 하고 술을 안 마신대요. 근데 머리는 맑단 말이에요.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 예. 술이 원래 안 받으니까 못 먹겠죠. 예. 근데 어쨌든 머리는 뭐 머리 회전 쪽으로 굉장히 나쁜 쪽으로 많이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올바르지 않고 윤석열이 올바르지 않고 김건희 올바르지 않지만 그러나 김건희 특검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예. 올바르지 않은 일에 얽혀 들어가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 그만한 상응하는 공격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리플 특검하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 김정숙이 그렇게 해서 야권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막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럭저럭 머리 회전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네. 그때그때 땜방은 할 수 있게 무난하게 어떻게 그럭저럭 엮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구만요. 저는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 해야 한다는 거.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예. 해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해야죠. 그러니까 트리플 특검하자. 예. 세 사람이 우리 똑같이 특검하자. 김정숙이 그다음에 이재명이 부인 그다음에 김건희 그건 받겠다. 트리플 특검하자. 예. 세상 관계. 이렇게 해서 정치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결코 야당이 유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 김정숙이 옷값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법인 카드. 예. 이재명 법인 의원의 카드. 카드 이런 예. 카드에 대해서 결코 사람들이 오히려 김건희 씨의 그런 도이치모터스나 그다음에 명품백 이런 사건보다 훨씬 큰 건이죠. 아니 근데 최 목사 명품 300만 원 받은 거 짜리 그거는 좀 돌려주면 안 됩니까? 골치 아프네 그거요. 돌려줬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지. 그거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었고요. 아, 그렇죠. 김용호법은 안 걸리네요. 그 받아도 300만 원. 예, 맞습니다. 하하. 그겁니다. 그럼 저거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문제지. 야당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아, 문제가 안 된다는 거를. 예. 어차피 이건 정치적인 공세예요. 김종숙과 그다음에 김혜경 씨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나의 작은 범죄를 가지고 물고 들어오면 더 큰 범죄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죠. 저는 절대로 김건희 특검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나라 참 불행하네요. 여인들 3일, 3년에 천하로, 국민들만 울상이 죽을 맛입니다. 우리가 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마지막으로 좀,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참, 3년에 여인 천하를 보니까 참 눈물 나네요. 참, 기가 차네요. 우리는 다음번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 다음 대선요? 네, 다음번 대선이, 뭐, 지금 1년 반 지났으니까, 3년 반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대선이. 그 대권 주자 마누라부터 봐야 되겠네요. 골치 아프 죽겠네요. 그러니까, 참 큰일 났네. 다음 대선에 우리가, 대선 주자로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를 지금부터 배우자부터,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같이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넘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배우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현모양처형.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현모양처형이. 아니면 현모양처형 아니면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40 총선도 중요하지만 다음번 대선도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 대선이 3년 6개월이 남아 있지만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잘못하면 3년 6개월 이전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파 인사들을 비판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척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원칙이 있어야 되네요. 비판의 원칙이.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대통령감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그나마 그래도 저 사람을 키우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혼 누구 어떤 여자고 했는가. 야, 이거 참 큰일 났어, 이 나라 참. 가정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 대학에 지금 가정학과가 없어진 지 오래돼요. 가정과. 이거 나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상문 대기자님 모시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상로 대기자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문제로 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책임을 맡게 된 것이고, 김건희 특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끔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가야 되는 노태우식의 제2의 유교 선언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거부를 디뎌야 자기 자신이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고 조금 뒤에는 남강뷰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화를 아예 생각난 김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이준철입니다. 그래요. 지금 인터뷰 됩니까? 그래, 몇 분 합니까? 뭐 한 2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어이구, 많이 하니까요. 아니, 지금 이틀 됐죠? 국힘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장을 임명했는데, 여기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힘당 내부에서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 50살인데, 1973년생으로, 최면수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그런가요? 최면수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그래서 뭐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뭘 보고 이렇게 기대를 한 것인지 이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 현상을 참.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신뢰. 예. 조금밖에 없으니까 예. 뭐 미리 좀 뽑아서 쓰는 게 아닌가. 조금 빨랐군요 등판이 조금 예, 빠르긴 조금 빨랐는데 급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어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뭐 하니까 여러 가지 사실 뭐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이죠. 예. 상황 속에서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한동훈밖에 더 있겠느냐. 그 머리가 저 대학 3년 때 사시셨으면 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수했는데 기억력이라든가 머리가 비상하다고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보통 비상한 게 아니잖아요. 예. 너무 뭐 샤프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예. 뭐 이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지금. 근데 이제 검사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도 검사로 다닌 사람이 정치가로 그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로도 능력이 있고 예. 제1의 검객이다 뭐 이런 호칭도 붙고 하는데 예.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이제 예. 비대위원장이 됐지만 예. 알게 된 건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그렇죠. 그 전에 몰랐어요. 검사들. 예. 그러니까 그 탄핵은 사실 이게 정치적 탄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사실은 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사실상 탄핵의 뭐 행동 역할을 했잖아요. 행동대장하고 팀장 역할을 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로 봐가지고는 이분이 정말 능력 있는 검사라. 예. 그 능력 있는 어떤 정치적 요구사항에 잘 따라준 거는 인정하겠지만은 예. 우리가 법치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예. 저는 글쎄 그 판단을 그렇게 좀 유보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예. 유보만요. 예. 어찌 보게 되면 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탄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 탄핵이었기 때문에 예. 불법 탄핵이 어떤 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그건 능력이 아니다. 그건 법치에 벗어난 행동에 검사가 정치 현실에 동원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평가할 수가 좋게 평가할 수가 없네요. 그 이탈리아에도 마피아 수사했던 검사가 정치를 했는데 예. 처음에 잘 나가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예. 나중에는 이게 정치력이 부족해가지고 예. 결국 실패를 했어요. 마피아 때려잡은 검사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뭐 검사로서 뭐 일단 뭐 잘했기 때문에 뭐 조직 안에서 잘 나갔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나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은 없고 단지 탄핵 때 예. 윤석열과 함께하는 걸 봤을 때 그거는 잘못된 탄핵 속에 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평가할 수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가. 예. 김건희 특검 좀 막아달라는 그 주문이 있지도 않겠어요?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일단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좀 딜레마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무겁게 생겼어요, 지금. 글쎄 말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나 최근에 일종의 계획 취재지만. 예. 민주당의 함정이었지만은. 예. 하여간에 명품백을 수수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300만 원 오이쿠나 해가지고 받아버렸다니까요? 예. 아니, 그럼 이거 됐으면 사과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 돌려준 거예요, 아직도. 꾹 깎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예. 확인되어진 사실을 봤을 때. 예. 아무리 부정은 목사가. 예.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지만. 예. 어떻게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니, 돈 차고 넘칠 텐데, 돈이. 받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예. 그거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 아니, 근데 롯데백화점에. 예. 이쪽에 시청인가, 을지로 그게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단골인데. 예. 자주 와서 그런 명품 사간대요. 수십만짜리. 글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 또 유튜브에서 짧은 쇼츠로.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우리가 이제 법으로 확인 안 된 거는 이제 뭐 신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최근에 명품 가방 수수한 건 사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좀 불확실했던 혹은 이거는 뭐 상대방이 어떤 의도되어진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걸 보기 어렵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높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죠. 아니, 국힘당에서 선거에 만약에 참패하면
예. 국힘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렇게 뒤집어 쓸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죠. 어허. 더구나 지금 이제 큰일 났네. 민주당에서 아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예. 김건희 여사 건을 가지고 이제 그 자꾸 확대하면서 예. 아, 유튜브 계속 나와요. 예, 예. 그 최재형 목사가 예. 오마이뉴스다 서울의 소리다 막 해가지고 곳곳에 돌아가면서 1시간짜리들 인터뷰를 하는데 예. 그 사람이 양평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 아버지 약국인 것까지 다 알더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동안 파일을 모아왔다가 예. 일시적으로 선거를 터뜨리네요.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해서 예. 이제 그 선거전을 벌이려고 하는. 아니 작년에 지금 5월달 9월달 만났는데 예. 그걸 왜 지금 터뜨리냐 말입니다.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참 치밀하죠. 그리고 보면 참 야. 참 이게 어쩌면 참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북한 들어간다고 한 사람을 카톡으로 그렇게 메시지 연락하고 그것도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만나냐 말이야 남자를.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의 어떤 또 그 능력도 문제네요. 능력과 멘탈리티 이데올로기고. 예? 그러니까 전혀 그 이제 안에서 예. 그 대통령실 안에서 이제 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일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예. 뭐 하니까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최 목사하고 대화가 기가 막힌 게 예.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대통령식으로 이야기했대요. 통일 운동을 내가 주도할 테니까 사람 본인은 자기 남북을 저기 나서겠다 그랬으니까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문제는 또 예. 우리 일반 사람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분이 자꾸 돌고 도니까 예. 그 참 큰 죄인 예. 정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자에는 이재명에 대한 그 어떤 범죄 의식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그 부인 또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저 누구 김혜경입니까? 예. 김혜경 법인카드 문제 있잖아요. 예. 뚝 들어가 버렸잖아요. 쑥 들어가 버리고 뭐 유재명은 지금 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지금 저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2년 다 돼가는데 예. 가장 중요한 법치 회복. 예. 법치 회복에서 가지고 가시적인 결과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재명을 가지고 사법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박영수인가? 박영수 부사관 깜빡거리게 들어간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 어허. 진도가 안 나가고.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메시지를 안 줬기 때문에 저를 뭉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럴 수 있고 어차피 또 뭐 저 대통령이나 지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네. 그 탄핵 상황에서 저 같은 옛날에 같이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배 탔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모르는 또 또 어떤 뭐 의미가 있네요. 작용하는지. 정치판이. 예. 더구나 이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뭐 어떤 뭐 민주당, 국힘당 어떤 선거 결과보다는 예. 이 유권자들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예.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과 또 담당 기관 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지가 없어요. 침묵한다는 거. 제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가장 이분에 대해서 좀 뭔가 실망했다고 하고 예. 비대위원장으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예.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야당 의원이 예.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예.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다. 웃기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 소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얼마나 그 좋은 기회입니까? 야. 뭐 한동훈 장관이 말을 잘하고 예. 그 야당 의원들에게 설전해서 항상 이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 의원이 참 그 여당에서 금기시하는 부정선거 얘기를 끄집어냈으면은 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니, 그래서 야당 의원이 끄집어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거 좀 선거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예.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리 저 보수 네. 유권자로부터 지금쯤 영웅이 됐을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졌잖아요. 판이. 글쎄, 예. 이거 사전투표 문제 심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나 이거 참.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한두 번 선거가 그런 패턴이 반복된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회로도 그렇고. 예. 유튜브에서도 예,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실질적 증거해가지고 예. 부정선거란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예. 뭐 저 만부 양보해가지고 예.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좀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으면 당연히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죠. 선거를 앞두고는. 예. 그런데 그걸 더구나 여당 의원도 아닌 야당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회인데 예. 제가 만약에 그 법무부 장관이었으면은 예. 만약에 그 정말 한동훈 장관이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엮인 부분이 없다. 그런 어떤 내막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 물어보면 그래요? 그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 한번 했더라면
지금 선거 구도 자체도 바뀌고, 예.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바깥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선거 결과보다도 우선은 이 선거가 제대로 되는가. 그래서 공정한 선거 할 수 있는가 부정 문제예요. 선거냐, 부정 선거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법무부 소관이 아니다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예. 어떤 그 신뢰가, 좀 많이 좀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강화오니까 대선 출마도 대통령 노릴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왜 윤석열 형님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근데 예? 지금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 빨리 등판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좀 총선을 잘 이끌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뭐 야당보다는 여당 내의 어떤 그 지금 혼란 아니에요. 예, 예. 중심이 없고 거기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외국에 나들이 다니잖아요. 외국에 자꾸 나가 MOU다 뭐다 반도체 MOU다 뭐다 해가지고. 외국에 나간 것도 가장 중요한 명분인 중에 하나가 예. 엑스포. 예. 그것도 아주 뭐 대참패로 끝났고. 그것도 안 되는데 무리해가지고 일본은 2025년이니까 뭐 하는데 무리해가지고 했다 그래요. 무리해가지고 돈은 수십억 쓰고. 저를 비롯해가지고 윤석열을 찍어준 사람들이 어떤 기대에 지금 가시적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허방이 심해요. 허방이. 허방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등판시켜줘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려면 결국 한동훈이 좀 쉽게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어떤 그 잘못이나 아니면 그 부인과 관련된 부분을 밟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태우처럼. 예. 전두환 백조함사 보내식으로. 오호.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 위원장 시켰겠어요. 아니 한동훈 장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으로 연결된 거 후보시절 수건통이라고 누나 한대요. 동훈이 한대요. 야야 했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하라고 비대위원장 시켰어요? 김건희 여사라? 예. 아이고 어림도 없죠. 예, 물론 이제 국힘당 내에서 좀 뭐 누구도 어떤 믿을 만한 의원이 없잖아요. 그렇으니까 지금 그나마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뭐 이틀 됐으니까 이제 좀 며칠 지켜봐야 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윤통하고 김건희 여사 부부를 제치면서 밟고 가기 그거 어려울 텐데요. 어렵죠. 예, 그거 하라고 비대위원장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막아달라고 해준 것이지. 자기들 밟고 올라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아하, 이 한 비대위원장 너무 덜큰 불덩어리 불 속에 불구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불안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한 또 이면에는 한 장관이 일단 이미지가 좋고 또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고 나이가 아주 젊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힘당 아니면 그 용산 대통령실의 그 선거 전략은 일종의 약간 세대 교체 비슷하게 세대 교체 핵심 세대 교체 같아요. 그걸 내걸고 이제 나섰는데 근데 그 세대 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필하기에는 지금 국힘당 자체에 안고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존해가지고 개인 플레이 역량. 아니 세대 교체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그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인기에 의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벤트 깜짝 쇼가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같이 가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불나비가 불 속에 들어가듯이 그렇죠. 잘못하면 불구덩이 들어가서 자기 몸만 새카맣게 타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선거라면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미 이게 지금 지금 여당의 어떤 그런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윤석열 김건희의 미스테이크를 한동훈이가 커버해 주라고 방패막이 되라고 등판했네요. 방패막이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딱하네요. 물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칼같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윤석열과 개인적인 관계에 무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고 좀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볼 수밖에 없구만요. 예. 이제 이탈됐으니까 뭐 그래도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또 워낙 또 좀 머리가 좋으니까 그때 의기응변 나가잖아요. 예, 머리가 비상하니까. 순발력은 순발력은 길게 뭐 롱텀으로는 못 보지만 그때 대받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보니까. 근데 하여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에 뭐 부정선거는 본부 소관이 아니라는 걸 보고 그것도 머리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정선거를 거르면 돼야 자기가 안심하고 뭘 할 텐데 참 큰일 났구만요. 부정선거를 아니라는 걸 떠나가지고 소관은 사실 그런 논란은 완전히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글쎄 그렇네요 또. 좀 뭐 기대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상훈 기자, 남강규 교수님을 모시고,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임명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뭐, 지금, 국힘당 내부 사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간판 타자로 등판시킨 것이, 세대 교체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일정한 부분은 부응하고 있다 하는 점은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이 만 50살 정치 초짜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모든 것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지 4월 총선까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